안녕하세요. 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단원 역학적 시스템에서 두 번째 중단원인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에 대해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관성인데요. 35번, 다음은 속력이 같은 기차와 승용차에 같은 힘이 작용하였을 때 기차가 승용차보다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 탐구 설계이다. 자, 기차와 승용차는 어떤 것이 차이가 크죠? 바로 질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라는 운동 관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에 전자석을 설치하고 스위치를 닫은 후 쇠구슬을 굴러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자석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자석입니다. 자석은 쇠를 어떻게 하는 성질이 있죠? 바로 쇠가 있으면 찰싹 달라붙게 하는 성질이 있죠. 이 전자석은 바로 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석이다 하여서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쇠구슬이 빗면을 통해 이렇게 쭉 굴러가는데 전자석이 존재하게 되면은 쇠구슬의 입장에서는 누가 날 당기네? 라는 힘을 받겠죠. 자,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다고 했을 때 질량이 작은 쇠구슬과 질량이 큰 쇠구슬이 있다고 했을 때 누가 얼마나 더 많이 휘어지냐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변화시켜야 되는 요인, 그 다음에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위에 문제에서 나와 있었어요. 같은 힘이 작용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힘이 작용하려면 같은 자석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같은 자성, 즉 전자석의 세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자석의 세기는 같아야 되겠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무엇이었어요? 기차와 승용차를 비교하는 거였죠. 둘 다 질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쇠구슬을 작은 것과 큰 것으로 이제 바로 쇠구슬의 질량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36번, 다음은 지진계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계의 회전 원통은 땀과 함께 흔들리지만 지진계에 있는 질량이 큰 추, 자 여기다 밑줄, 질량이 큰 추는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원래대로 정지해 있어요. 즉 정지관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는 가만히 정지해 있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기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관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물 위에서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움직인다는 틀렸어요. 이거는 이제 내년에도 배우겠지만 힘이 작용하면 반작용으로도 작용한다라고 하여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고요. 니은,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할 때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은 운동 관성, 즉 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얼음판에서 썰매를 끄는 힘이 클수록 썰매의 속력은 더 빨리 증가한다. 이것은 가속도 법칙이고요. 힘이 크면 속도가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현상이죠. 이것은 관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 자, 넘어가서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그림 가는 동일한 발사체를 빨대에 넣어 입으로 불어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발사체를 빨대 입구에, B는 빨대의 출구에 넣은 경우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빨대 입구에 있을 때와 출구에 있을 때 둘 다 이 끝에서
통과하여서 빨대 밖으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누가 더 오래 걸릴까요? A가 오래 걸릴까요? B가 오래 걸릴까요? A가 오래 걸린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후 불어도 더 멀리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그래프를 보았을 때 P와 Q 중에 시간이 더 긴 것은 P일까요? Q일까요? Q죠. 다시 말하면 시간 Q가 있으면 이 Q는 바로 A의 시간인 거고요. 시간 P가 있다면 이 친구는 B의 시간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PQ는 가의 AB의 발사체가 빨대를 통과하는 동안 발사체가 받은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를 통해서 우리는 벌써 A와 B를 이렇게 시간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Q는 A, P가 B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해보면 기억, 나에서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발사체가 받은 충격력이다. 자, 우리가 시간, 그 다음에 힘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쪽 면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다? 바로 충격량이었다는 것을 수도 없이 배워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면적이라는 것은 충격량이 맞고요. 니은 A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P가 아니라 Q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빨대를 빠져나온 순간 발사체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P의 면적과 Q의 면적이 존재하는데요. 자, 이렇게 두 면적 중에 누가 더 면적이 넓어 보이나요? 바로 Q가 면적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A에서의 충격량과 B에서의 충격량이 있으면 A에서의 충격량이 더 크네. 그러면 우리 충격량이라는 것은 이 면적이 의미하는 충격량이라는 것은 누구와 같다?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같은 질량일 때 속도의 변화량도 의미하기 때문에 처음에 속도가 0이었다가 나중 속도가 되었을 텐데요. 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인 0을 해준 값이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다시 얘기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인 A가 운동량의 변화량 B보다 더 크네. 즉 속도 변화량이 A가 B보다 더 크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발사됐을 때 발사체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크죠. 왜냐하면 충격량이 커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속도가 더 많이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누가 더 많이 변했냐? A가 더 많이 변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38번 그림 나와 같이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하는 질량 M인 물체가 각각 서로 다른 벽과 충돌한 후 정지하였다.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순간으로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걸린 시간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가에서 걸린 시간이 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충돌 전 질량 한번 볼까요? 둘 다 M 동일하고 충돌 전 속력 V였다가 정지했고 V였다가 정지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 곱해주는 값인 운동량의 크기도 어떨까요? 같겠죠. 처음에는 MV, 나중에는 0으로 같습니다. 자, 따라서 그러면은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두 개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요. 왜 나중 운동량 0이에요? 정지했으니까 0m/s, 0m/s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0 하면은 0이 나와서 그래요. 자, 이렇게 가와 나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것은 결국 가와 나에서의 충격량의 크기도 어떻다? 같다인데요. 이때 우리 충격량 뭐 곱하기 뭐다? 바로 힘, 가 곱하기 시간, 가인 거고요. 그 값이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힘, 나 곱하기 시간, 나와 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 두 개 곱한 값이 같구나 라는 것인데 이때 시간이라는 것은 가가 나보다 더 크다라고 했어요. 가가 나보다 더 커요. 그럼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개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나가 더 힘이 크고 가는 힘이 작아서 두 개 곱한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 A보다 힘이 더 크구나. 가보다 A가 없죠? 자꾸 이상한 말 했어. 가가 나보다 힘이 더 작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가에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mv 맞죠? 니은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와 같죠. 두 개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들렸고요. 디귿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았습니다. 위에서 구했죠?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벽과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체와 벽의 충돌 시간은 t이고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s이다. 여서 여기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다? 바로 충격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충격량은 또 어떻게 구한다?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알고 면적인 충격량을 알기 때문에 우린 또 평균 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충돌 시간 t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속도가 있었어요. 나중엔 정지했네요. 0m/s가 되었겠죠? 처음에 질량 m이라고 했을 때 mv였다가 나중에 0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감소한 것이고요. 니은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S 맞고요.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이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어 준 값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40번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일정한 속력 10m/s로 운동하던 질량 2kg인 물체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시킨 것이고 그림 나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 모습을 보면은 힘이 F가 20N으로 일정하게 2초 동안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물체는 2kg에 10m/s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2초 후에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는 문제였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쪽 면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다? 바로 충격량이었죠? 자, 이거 면적 먼저 구해볼게요. 충격량은
20 뉴턴 곱하기 2초 하니까 40 뉴턴 퍼 세크인데요. 이 충격량은 무엇과 같다?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속도는 모르죠. 그런데 질량은 똑같이 2kg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2kg 곱하기 처음 속도인 10m/s입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40이 되어야 한대요.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이 V는 20 곱한 것 넘겨주면은 40 더하기 20이니까 60이 되어야 되고 2 곱하기 얼마해야 60이 나와요? 30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1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A, B가 벽과 충돌한 후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A와 B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곡선이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은 각각 2s, 3s이며 걸린 시간은 t와 2t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분명히 그래프 면적이 같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고 했죠. 바로 이 상황인데요. A는 이 면적 아래쪽이 현재 2s인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 충격량이 2s인 거고요. 그 다음에 B와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량이 3s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와 같은 경우에는 충격량이 2s이고 B와 같은 경우에는 충격량이 3s인데 자, 이 2s는 바로 힘, 평균 힘은 우리 모르니까 FA라고 한번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시간은 얼마 걸렸어요? T만큼 걸렸어요. 그래서 T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B에서도 마찬가지로 B의 평균 힘 몰라요. 똑같이 그냥 몰라. 기호로 적고 그 다음에 시간은 2T만큼 걸렸으니까 2T를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각 힘이 얼마큼이다 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FA는 얼마 정도 나와요? FA는 T분의 2S라고 나오고 FB는 얼마로 나와요? FB는 2T분의 3S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비교를 했을 때 A에 작용하는 힘과 B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은 자,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클까? 자, B와 A 중에 더 큰 것은 A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아래 분모 맞춰주면은 2 곱하고 위에도 2 곱하면 A는 2T분의 4S가 되기 때문에 3S보다 커서 A가 더 크게 되겠죠? 자, 이렇게 힘이 더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힘 비교해보면 A가 B보다 크고 충격량은 면적이라고 했죠? 누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그러면은 충격량은 B가 더 크고 힘은 A가 더 큰 4번이 정답입니다. 42번 그림 가는 야구 선수가 운동량이 같은 야구공을 받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운동량이 같은 했다 밑줄. 처음에 질량 곱하기 속도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A는 야구 장갑을 움직이지 않고 B는 야구 장갑을 뒤로 빼면서 자, 뒤로 빼면서 했다가 밑줄. 자, 우리 뒤로 빼면서 받는 경우는 무엇을 늘린 상황이었죠? 움직이지 않을 때에 비하면 바로 움직이지 않을 때에 비하면 충돌 시간을 늘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야구공이 야구장갑에 닿는 순간으로부터 멈출 때까지 야구장갑이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PQ는 각각 A 또는 B의 그래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프에서 시간축과 이루는 넓이는 P와 Q가 서로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도 밑줄. 시간축과 이루는 그래프의 넓이는 서로 같다라는 것은 이 두 개의 그래프의 면적이 같다이고요.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충격량이죠.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충격량이 동일한데 하나는 시간이 짧게 걸리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길게 걸리죠. 자, 그랬을 때 우리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자, 이렇게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였죠? 힘 곱하기 시간이었는데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시간 P와 P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곱한 값은 Q에서 평균 힘과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을 곱한 값과 같겠다. 왜요? 충격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시간은 P가 Q보다 훨씬 짧죠. 그래서 시간은 Q가 더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바로 힘인 어떻게 된다? 평균 힘은 Q가 P보다 더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A의 그래프는 P이다. 자, A는 A와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장갑을 움직이지 않는데요. 움직이지 않고 받을 때와 뒤로 빼면서 받았을 때 중에 누가 더 시간이 길게 걸려요? B가 더 시간이 길게 걸리죠. 즉 B는 Q에 해당하게 되고 A는 P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그래프는 P이다 맞고요. 니은 야구장갑이 야구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와 같습니다. 왜냐면 면적이 같기 때문인 거죠. 디귿 야구장갑이 야구공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어떻다?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큽니다. 위에 그래프에서 봐도 알 수 있다시피 A인 P가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3번 다음은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정지했다 밑줄 정지해 있었으면 처음에 속력이 얼마예요? 0 m/s였어요. 자, 질량이 1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더니 물체가 1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한다. 자, 속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운동량도 변하게 된 거죠. 자, 이 운동량이 변한 게 어디서 온 거다? 바로 스틱으로 물체에 20분의 1초 동안 힘이 작용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20분의 1초 동안 힘이 작용한 요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공이 받은 충격량을 의미하며 동시에 충격량뿐만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이 의미를 해줍니다. 자, 이 운동량의 변화량 어떻게 구한다? 자, 처음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나중 속도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인 10m/s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인 0m/s 라고 하면은 10 빼기 0 하면은 10이 나오게 되죠. 자, 이 10은 어떻게 구한다? 바로 평균 힘 곱하기 20분의 1초라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평균 힘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평균 힘은 얼마가 나와요? 10 곱하기 20 하면은 200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그래프에서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가 되었어요, 여러분? 면적 구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인 10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10 넣고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200N이 되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숫자가 맞는 것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신 다음에 그것은 힘 곱하기 시간이다 와 같다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44번 그림 가는 수평한 얼음판에서 질량 60kg인 선수 A와 질량 40kg인 선수 B가
각각 6m/s,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2초일 때 A가 B를 밀었다. 밀기 전후에 두 선수의 운동 방향은 같다. 자, 지금 오른쪽으로 A와 B가 다음과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B에서 속도가 2m/s였다가 5로 증가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는 바로 A와 B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인 건데요. A가 B를 밀어주게 되겠죠. 반면에 A가 B를 밀게 되면은 B는 A의 운동을 방해하게 되는 힘을 받겠죠? 주게 되겠죠? 따라서 A의 입장에서는 B를 준 만큼, B에게 충격량을 준 만큼 A는 충격량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B가 받은 충격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충격량을 구하려면은 바로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B의 운동량의 변화량 먼저 구해보면은 40kg 곱하기 나중 속도인 5m/s 빼기 40kg 곱하기 처음 속도인 2m/s를 빼주게 되면은 얼마가 나와요? 4, 5, 20. 200에서 4, 2, 8. 80을 빼주게 되면은 120이 나오게 되겠죠. 아, 운동량의 변화량은 바로 충격량과 같기 때문에 이 B가 받은 충격량은 120Nm/S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도 똑같이 작용한다고? A한테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A도 120Nm/S만큼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A 입장을 한번 구해보면은 A는 60kg일 때 60m/s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 밑에다가 한번 구해보면은 A의 나중 속도는 몰라요. 그러면은 질량은 60kg이라 그랬으니까 60kg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60kg 곱하기 처음 속도는 지금 6m/s였죠. 그것이 바로 운동량과 같은데 운동량은 A는 뺏겼다 그랬어요. 12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60 곱하기 V는 마이너스 120 더하기 66, 36 이라고 생각하시면 계산이 되시죠? 자, 그러면은 360에서 120 빼보세요. 얼마 나와요? 240이 나오게 되고 이때 V가 얼마야 240이 나올까요? 6, 4, 24 하니까 나중 속도는 4m/s로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면 밀면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니은 밀기 전후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120kg/s 혹은 120Nm/s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맞았고요. 밀고 난 후 A의 속력은 3m/s가 아니라 4m/s가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입니다. 45번 그림 가는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 B가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 후 같은 거리를 이동하여 벽에 충돌해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A, B가 기준선을 통과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시간 축과 A, B에 대한 곡선이 각각 만드는 면적은 서로 같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어요.
A, B가 그래프가 만드는 면적이 어떻다? 서로 같다. 이 면적이 같다, 면적에다가 우리 빗줄 치고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충격량이라고요. A와 B의 무엇이 같은 거예요? 충격량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했다가 정지했어요. 지금 현재 질량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질량 곱하기 속도 한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의 운동량이 있을 거고 B의 운동량이 있을 건데 나중에 둘 다 0이 되겠죠? 이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그래프에서 우리가 또 처음에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A가 충돌 시간이 더 B보다 기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면은 기억, 벽과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서로 같다. 맞습니다. 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0 빼기 PA 그리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0 빼기 PB인데 그 값이 같다라고 했어요. 왜요? 충격량이랑 같은데 이 충격량을 의미하는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서로 같게 되고요. 그리고 질량은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한 후 같은 거리를 이동하여 라고 된 거에 밑줄. 자, 그러면 처음에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똑같은 거리를 이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A와 B 중에 충돌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A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A가 도착하는 시간이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A는 짧고 B는 천천히 느리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A와 B 중에 누가 더 속력이 빠른 거예요? A가 B보다 속력이 더 크겠네. 그러면은 질량이 있고 그 질량과 곱한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그러면 A의 속력이 더 빠르다는 말은 마찬가지로 A의 질량이 더 작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량은 A보다 B가 더 크다. 맞습니다. 니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같다를 통해서 우리가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이 기억을 통해서 운동량의 크기는 같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더 빨리 충돌을 시작한 친구가 A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빠르네. 그런데 곱한 질량값이 어떻다? 질량값은 훨씬 더 작아야지만 A끼리 요 곱한 값이 B를 곱한 값과 같을 수 있다. 요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다시 복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A끼리 곱한 거, 즉 질량 곱하기 속도한 값이 질량 곱하기 속도한 값과 같아야 되니까 속도가 더 빠르면 질량은 작아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디귿.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B보다 A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충격량은 두 개가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충돌하는 시간이 A가 B보다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A가 B보다 충돌 시간이 더 기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평균 힘의 크기가 A가 B보다 더 작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곱한 값이 두 개 곱한 값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힘을 곱해주는 값인 힘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보다 A가 더 작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6번 그림과 같이 빨대 속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불어서 발사시킨다. 표는 물체 A, B, C의 질량과 각 물체가 빨대를 빠져나온 순간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A, B, C가 빨대 속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각각 IA, IB, IC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그 크기를 비교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충격량은 무엇과 같죠? 충격량이라는 것은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그런데 얘네가 다들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은 다 어디다? 얼마다? 0이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을 구해서 비교하게 되면은 바로 충격량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처음 빼기 나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이 크면은 충격량도 커지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질량 곱하기 속력한 값을 곱해보세요. A 얼마 나와요? A는 2개 곱했을 때 3mv, B는 곱하면 2mv, C는 곱하면 4mv. 누가 가장 크죠? C, 그 다음에 A, 그 다음엔 B예요. C, A, B 순서대로 큰 것은 4번입니다. 47번 다음은 높이뛰기용 매트보다 장대 높이뛰기용 매트가 더 두꺼운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이 추론한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두 선수의 질량이 같을 때, 자, 질량이 같을 때 했다 밑줄. 안전을 위해 선수가 매트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특정 값보다 작아야 된다. 특정 값 넘으면 사람이 잘못하면 다쳐요. 그래서 이제 평균값이 좀 작아야 된다.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야 한다. 했다가 밑줄. 두 선수 중 충돌 직전에 어떤 선수가 매트와 충돌할 때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질량이 같을 때 충돌 직전에 무엇이 커야 충격량의 크기가 커질까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충격량이라는 것은 뭐지?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로 구할 수 있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야. 그러면은 얘네가 땅 하고 부딪히면은 정지하게 되겠죠? 정지하면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요? 바로 0이 되겠죠. 그럼 처음 운동량이 커지면 충격량이 커지게 되고 이 충격량이 커지면 충격력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이 커진다라는 말은 결국 질량 곱하기 속도가 빨라야 되겠다. 자, 그러면 질량은 같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고 뭐가 커져야 돼요? 즉 속도가 커져야지 운동량이 커지고 운동량이 커지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서 그 값인 충격량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충돌 직전 속력이 큰 어떤 선수가 매트와 충돌할 때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클까? 자, 속력이 크려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맨 앞에 3번 문제에서 봤던 거예요. 자, 높이뛰기 선수와 장대 높이뛰기 선수는 우리 바닥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가 달라요? 바로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훨씬 더 높이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속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돌 직전에 속력이 큰 어떤 선수,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충돌할 때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더 크다. 매트와의 충돌 과정에서 두 선수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같으려면, 자, 안전하게 그 일정 값을 넘지 않으려면 매트로부터 받는 힘의 시간은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높이뛰기 선수보다 길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높이뛰기용
그리고 장대뛰기 선수가 있으면,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있으면 이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훨씬 더 충격량이 커요. 자, 그런데 특정 평균 힘이 있어요. 이것보다는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높이뛰기 선수와 그 다음에 장대 높이뛰기 선수 거를 비교했을 때, 자, 여러분들 요게 더 크긴 커요. 근데 크긴 큰데 얘가 같아. 힘이 같아. 그러면은 뭘 곱해준 거야? 시간을 곱해줬을 때 이 시간이 더 길어야지 충격량이 더 큰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힘의 크기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는 누가 더 길어야 된다? 장대 높이뛰기 선수의 시간이 더 길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길려면 푹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뛰기용 매트보다 조금 더 두꺼워서 푹신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충돌 직전에 속력이 크다라는 말은 결국 운동량의 크기와 같으니까 속력 대신 운동량, 장대 높이뛰기, 그 다음에 길어야 1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48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EM, M인 찰흙공 A, B가 각각 H, 4H 높이에서 자유낙하한 후 바닥에 충돌하여 달라붙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좀 전에 봤다시피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그럼 높아지면은 바닥에 충돌할 때의 속도는 누가 더 A와 B 중에 누가 더 빠를까?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떨어졌을 때 더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하, B가 A보다 더 빠르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얘네가 충돌하고 나서 바닥과 찰싹하고 붙어버렸대요. 붙었으면은 속도가 얼마일까요? 0이 되겠죠? 나중에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보면 자, 지금 여기서 질량이 A는 EM, B는 M이고요. 그리고 A의 속도보다 B의 속도가 더 크대요. 그런데 이때 나중 속도는 0으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떠지?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방금 배운 내용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 볼 건데요. A의 위치 에너지는 EM, G, 그 다음에 높이 H, 그 다음에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0이었어요. 자유낙하 운동하니까요. 근데 나중에 바닥에 가면은 위치 에너지는 0이 될 거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EM의 VA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B와 같은 경우에서는 M, G, 4H에다가 운동 에너지 0, 은 위치 에너지 0이 되었다가 2분의 1 M의 VB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VA와 VB 각각 구할 수가 있겠죠? VA 먼저 구해보면은 이거 지워지게 되면은 MA 제곱은 2MGH와 같죠? 자, 그러면 M 지워주세요. 그러면 VA는 얼마 나와요? 2GH의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주면은 루트 2GH가 나오고요. 자, VB를 구하게 되세요 라고 하면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4MGH가 있고 여기 2분의 1 M을 지워주세요. 여기 또. 그러면 각각 2를 또 곱하면 얘도 지워지고 2를 곱하면 8GH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VB는 루트 8GH가 되게 됩니다. 이때 B는 A보다 몇 배가 더 큰 거예요? 루트 4, 즉 2배 더 크게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분리량과 B의 분리량 같은 것을 고르라 그랬는데 바닥과 충돌 직전의 운동에너지는 같아요? 안 같죠? 바닥과 충돌 직전의 운동에너지는 A는 2mgh, B는 4mgh로 B가 더 2배로 큽니다. 그래서 같지 않고 B는 A의 2배였죠. 니은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받는 합력에 의한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한다. 자, A와 같은 경우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자, 지금 이거 2배라 그랬으니까 우리 계산하기 쉽게 A는 V라고 하고 B는 2V라고 한번 해볼게요. A는 처음에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0 빼기 그 다음에 나중 속도 V가 되었으니까 EMV였어요. 반면에 B와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에는 0이었다가 나중에 M 곱하기 2V였습니다. 두 개의 충격량의 크기, 정확히 말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어때요? EMV로 동일하죠. 따라서 A와 B가 동일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데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받는 R자 힘의 평균값은 어떻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문제에서 자유낙하한 후 바닥에 충돌하여 달라붙은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충돌하면서 얘가 착 붙은 거죠. 자, 그랬을 때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받은 R자 힘의 평균, 합력, 정확히 말하면 힘의 평균값은, 평균 힘은 결국 충격량이 같은 상황이고 얘가 찰싹 붙어서 다시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충돌하는 동안의 시간은 착 하고 붙는 거는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값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4번이에요. 49번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동일한 물체 PQ를 각각 포장 상자 A 또는 B에 넣어 충돌시켰더니 충돌 후 P는 깨진 상태로 Q는 온전한 상태로 정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정지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P와 Q 모두 다 0m/s, 0m/s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충돌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PQ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이때 이 시간축과 이루는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하, P와 Q의 충격량은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충격량이 같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지? 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한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다? 두 개가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0이 되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도 어때야 된다? P와 Q가 같아야 된다. 두 개의 운동량이 그 다음에 두 개의 운동량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충돌하는 동안 P와 Q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죠. 면적이 같으니까요. 벽과 충돌 직전 물체의 속력은 P가 Q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동일한 물체 PQ를 포장 상자에 넣었다고 했기 때문에 동일한 물체예요. 그래서 질량이 같고요. 두 개의 운동량이 같기 때문에 속력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B에 넣은 물체는 Q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B에 넣은 물체는 A 또는 B는 몰라요. 자, 그러면 A에 넣은 거는 시간이 짧고 B에 넣은 거는 시간이 길어요. 그렇다면 A에 넣은 물체가 B에 넣은 물체와 지금 면적이 같으니까 충격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평균 힘을 따지는 겁니다. A에 넣은 거 곱하기 A의 시간은 B에 넣은 거 곱하기 B에 넣은 시간인데 이때 A가 더 짧고 B가 더 길어요.
그렇다면 B의 충돌은 당연히 더 작아지게 되고 충격력은 작아지게 되고 A의 충격력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격력이 커지게 된 케이스가 바로 깨지게 되는 거죠. 즉 깨지게 된 케이스는 바로 무엇이다? A이고요. 포장상자 A이고요. 안 깨진 것은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에 넣은 물체는 Q. 맞죠? 아이고,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그림 가는 질량이 0.5kg인 장난감 자동차 A가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A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보면은 0.5kg짜리 장난감 자동차가 쭉 직선으로 가다가 지금 쿠션이랑 부딪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쭉 같은 속도로 가다가 푹신하고 충돌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그 그래프 모양을 보았을 때 이 운동량이라는 것은 결국 질량 곱하기 속도이니까 쭉 가다가 일정 시간이 되어서 충돌이 시작이 되면 운동량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0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0.5초일 때 A의 속력은 0.6m/s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0.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구해진다? 0.5kg짜리 질량 곱하기 속도이니까요. 자, 이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즉 0.3 곱하기 2 해서 0.6m/s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1초에서 2초까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이 충격량의 크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어요. A의 1초에서 2초까지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면은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은 0.2, 0.3이라서 0.2 빼기 0.3 하면 얼마 나와요? 0.1 나오죠? 이때 크기는 0.1이 맞습니다. 뉴턴/세크 맞아요. 디귿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2에서 2.5초까지가 1에서 2초까지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2에서 2.5초까지의 구간에서의 충격량의 크기를 먼저 구해볼까요? 처음 운동량 0.2, 나중 운동량 0이 되겠죠. 그래서 0 빼기 0.2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0.2가 나오게 되고 1에서 2초 구간은 위에서 충격량이 마이너스 0.1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2에서 2.5초까지의 구간은 충격량의 크기는 0.2라는 것을 구했고 얘는 평균 힘 크기 곱하기 그리고 충돌 시간인데요. 2에서 2.5초까지가 얼마나 걸린 거예요? 요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다? 0.5초가 걸린 거죠? 그래서 0.5초를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초 동안 구간에서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충격량이 0.1이고요. 그 다음에 충격력, 평균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인데요. 얼마나 걸렸어요? 1초죠. 그래서 1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각각 평균 힘 구할 수가 있겠다. 자, 0.2가 나오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0.4 뉴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두 번째 평균 힘에서는 0.1 뉴턴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요. 자, 이게 몇 배예요? 4배나 차이 나는 거죠. 2에서 2.5초까지가 1에서 2초까지의 4배임을 알 수가 있어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51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각각 동일한 속력 V로 운동하다가 A는 벽과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B는 벽과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3m, m이다. 그림 나는 A와 B가 벽과 충돌하는 순간으로부터 A와 B가 각각 벽으로부터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자 여기서 밑줄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A가 OS, B가 S이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또 알 수 있다. 무엇을 알 수 있다? A의 충격량은 B의 충격량의 몇 배다? 5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A는 OS, B는 S이니까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질량도 줬고요. A는 반대 방향 운동하지만 B는 정지했다고 되어 있었죠. 정지했다 동그라미. B 밑에다가 0m/s 또 써주세요. 자, 그러면은 B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중 운동량 0, 처음 운동량은 mv, 질량 곱하기 속도이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무엇이다? 아하, B가 받은 충격량이구나. 자, 그러면은 A의 충격량이 벽으로부터 받은 게 얼만지를 또 구하실 수가 있겠죠. A는 B의 5배니까 마이너스 mv 곱하기 5배 하면 돼요. 그러면 A의 충격량은 아하, 마이너스 5mv구나 라는 것을 구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A는 처음 운동량이 얼마예요? 3m 곱하기 V였고요. 나중에는 몰라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V라고 하고 왼쪽으로 가고 있을 때는 모르니까 마이너스 V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의 충격량은 마이너스 5mV인데 나중 운동량은 자, 질량이 얼마? 3m이었어요. 3m 곱하기 왼쪽으로 속도 빼기 3m 곱하기 오른쪽으로 V 플러스 V이니까 V 곱해준 값이랑 같겠죠. 자,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3m V 프라임 빼기 3m V는 마이너스 5m V다. 자, 따라서 3m V 프라임은 마이너스 3m V 더하기 5m V니까 얼마 나와요? 2m V 나와요. 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V 프라임은 얼마다? 얼마예요? 2분의 2분의가 아니죠. 3분의 2 V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A는 왼쪽으로 3분의 2V로 가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2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A, B가 장애물 PQ에 각각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표는 물체가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T와 장애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F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M으로 같고 충돌 전 속력은 V로 같다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처음 운동량은 어떻게 구해요? M 곱하기 V. 나중 운동량은 정지했으니까 얼마예요? 0이죠? A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고요. B도 마찬가지로 질량 곱하기 속도가 처음 운동량, 정지니까 0이 나중 운동량. B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마찬가지로 0 빼기 mv로 두 개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네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린 또 알 수 있는 것이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이 같네. 이 충격량 어떻게 구하지? 평균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지. 두 개 곱하면은 A는 F0 곱하기 T0라는 것을 알 수 있고 B는 기억 곱하기 3분의 1 F0인데 두 개 곱한 값이 어땠다? 같다. 그러면 기억 얼마 나와요? 3T0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3T0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mv 맞고요. 충돌하는 동안 A가 P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Q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틀렸죠.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A와 B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T0보다 크죠? 몇 T예요? 3T0죠? 틀렸어요. 정답은 1번.
53번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 A를 밀어 용수철을 압축시킨 후 잡고 있던 손을 가만히 놓았더니 A는 용수철에서 분리되어 운동하다가 수평면에 고정된 쿠션과 충돌하여 정지하였다. 나는 A가 쿠션과 충돌하는 동안의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쿠션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곡선과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S이다. 자, 똑같이 또 면적 줬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충격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체가 속도가 생기는데 나중에 정지했대요. 나중 운동량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이 충격량은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빼기 처음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나중 빼기 처음은 몰라요. 그냥 P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0 빼기 P로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량의 크기가 S인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 쿠션과 충돌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A가 쿠션으로 받은 충격량. 그대로 맞죠? 이 S가 충격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쿠션에 충돌하기 직전 A의 운동량 맞아요. 그래서 충돌하기 직전에 A 운동량과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의 차이가 바로 충격량의 크기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손을 놓은 순간부터 용수철에서 분리될 때까지 A가 용수철로부터 받은 충격량 맞죠? 이 용수철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바로 직전 A의 운동량을 만들어줬고 그 A의 운동량 빼기 0 한 값이 바로 충격량과 같으니까요. 또 쿠션과 받은 충격량과 같기 때문에 이것도 같습니다. 그 정답은 5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3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하여 A와 B가 V의 속력으로 함께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과 2M이다. 그림 나는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A와 B의 충돌 시간은 T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충격량 I였고요. 이것은 평균 힘 곱하기 충돌 시간 라지 T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량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A는 M 곱하기 3V고 B는 2M 곱하기 정지했으니까 0이죠? 그럼 A의 운동량은 3MV 그리고 B의 운동량은 0이죠? 그래서 충돌 전에는 이 두 개의 운동량의 합은 3MV였어요. 그런데 충돌 후에는 같이 운동을 해요. 그러면 M 곱하기 V 하면 얼마? MV. B는 2M 곱하기 V 하면 얼마? 2MV. 두 개 더하시면은 충돌 후 운동량도 3MV로 일정하게 보존되네요.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A와 B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충격량은 바로 어디서 일어나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디한테 갔다? 바로 B한테 갔다라는 거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A는 3MV였다가 MV로 충돌을 통해서 감소했어요. 이 감소한 게 어디로 간 거냐? 바로 B를 밀어주게 되는 충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2MV를 갖게 됩니다. 즉, 감소한 값만큼 B로 준 거고 이 감소한 양은 A가 받은 충격량이고요. B는 B가 받은 충격량을 통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0에서 2MV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세요. 기억,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작다. 자, 충돌 전이 얼마였어요? 3MV. 3MV였고 충돌 후는 MV였죠. 그래서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크다. 니은 나에서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 했으니까 자, 얼마나 변했어요? 2MV만큼 변했죠? 그래서 2MV 맞고요. 디귿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자, 운동량의 변화량 EMV는 어떻게 구한다? 평균 힘 곱하기 충돌 시간. 그래서 충돌 시간을 충격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누어 준 값이 평균 힘이니까 디귿 맞습니다. 55번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각각 속력 1m/s, 2m/s로 등속도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하여 정지한다. 그림 나는 A, B가 벽에 충돌하는 순간부터 A,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은 서로 같고 B의 질량은 1kg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의 질량을 알려줬으니까 써야 되겠죠. 1kg. 그 다음에 속력이 지금 부딪혀가지고 0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0.1초 만에 0이 되었죠. 그럼 0m/s. 그 다음에 A도 0.2초 만에 0m/s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요 두 개 값한 값은 얼마 나와요? 2kg m/s의 운동량이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0이 되니까 나중 운동량은 0이 되겠죠. 2에서 0으로 줄었네. 이 값이 누구랑 같다? A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A도 충돌 전 A, B의 운동량이 서로 같다고 했는데 A의 질량이 몰라요. MA라고 해봅시다. 두 개 곱한 값이 2와 같아야 되니까 MA는 몇 킬로그램? 2kg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A의 질량은 2kg이 되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이 면적이 어떻다? 두 개가 동일하다. 두 개 동일하게 얼마? 각각 2씩으로. 그러면은 B와 같은 경우에서는 충돌 시간이 0.1초이기 때문에 평균 힘 B 곱하기 0.1초는 평균 힘 A 곱하기 0.2초와 같고 B는 A보다 2배 더 크게 되겠죠? A의 질량은 1kg 맞고요. A가 충돌하는 동안 충격량의 크기는 2 맞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B가 충돌하는 동안 받는 평균 힘의 크기 구하시오인데요. 이 값이 2라고 했으니까 B는 20N, A는 10N이겠죠? 그래서 B가 충돌하는 동안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20N으로 틀렸습니다. A의 질량은 1kg이 아니죠? 죄송해요. 2kg이죠. 제가 놓쳤어요. 56번 다음은 충격량에 대한 탐구활동이다. 그림 1과 같이 빨대 A의 끝부분에 구슬을 넣고 수평으로 강하게 불 때와 약하게 불 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불 때와 약하게 불 때 무엇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불어주는 힘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림 2와 같이 A의 구슬을 입과 가까운 부분에 넣고 수평으로 불 때와 구슬이 날아가는 거리를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과 가까운 데 있으면은 얘가 출발하는 데 걸린 시간이 끝에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 둘 중에 누가 오래 걸릴까요? 1번은 훅 불면 바로 뿅 하고 나가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훅 불어도 얘가 쑥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2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 A의 길이를 반으로 자른 빨대 B에 구슬을 입과 가까운 부분에 넣고 나와 같은 세기로 수평으로 불 때 날아가는 거리를 측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길이를 반으로 자른대요. 그러면은 길이를 반으로 잘랐으면은 구슬을 아무리 입에 가까운 곳에 놔도 표 하고 반밖에 안 가서 바로 발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으로 잘랐다라는 표현은 시간을 반으로 줄였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결과를 보면은 가에서 빨대를 강하게 불 때 구슬이 더 멀리 날아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빨대를 강하게 불면 즉 힘이 커지면 더 멀리 날아간다. 속력이 더 많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구슬이 더 멀리 날아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빨대 길이가 더 크죠. 더 길어요. 그럼 빨대 길이가 길다는 것은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고
시간이 길어졌을 때 더 멀리 날아간다는 뜻은 속력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자, 가에서 구슬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강하게 불 때가 약하게 불 때보다 크다. 맞습니다. 자, 충격량의 크기는 힘 곱하기 시간인데 이거는 빨대 길이의 영향을 받는 거고 강하게 분다는 말은 힘이 커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충격량이 커지게 됩니다. 니은 나와 다를 통해 구슬이 힘을 받은 시간에 따른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인데요. 자, 똑같은 힘으로 불었을 때 길이가 달라지게 되면은 시간이 길어지거나 혹은 짧아지는데 길이가 길어지면은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때 부는 힘을 동일하게 맞춰주면은 바로 충격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힘을 받은 시간에 따른 충격량 비교 맞습니다. 디귿 구슬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나에서는 지금 시간이 더 길고 다에서는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57번 다음은 물체의 충돌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의 물체가 운동하여 힘 센서와 충돌하게 한다. 물체를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하게 시키고 힘 센서와 충돌 후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과 힘을 측정한다. 가의 물체와 질량이 같은 것으로 종류가 다른 물체로 바꾼 후 나를 반복한다. 자, 그러면은 질량이 같은 상황이에요. 자, 물체가 힘 센서와 충돌한 후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은 나는 t, 다는 2t예요. 그러면은 기억이 여기 짧으니까 t고 니은이 여기가 더 기니까 2t겠고요. 기억은 나 과정이고 니은은 다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나 과정이기 때문에 틀렸죠. 곡선 기억과 니은이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하는데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하고 나중에 결국 멈추기 때문에 0인데 처음 운동량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질량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속력도 얼마로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V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 충격량이 같고 따라서 면적도 같기 때문에 니은 맞아요. 디귿 충돌하는 과정에서 물체가 힘 센서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자, 지금 충격량이 같은데 시간이 달라요. 자, 평균 힘 이제 나에서는 시간 t만큼 작용했고 그 다음에 평균 힘 다가 있고 시간은 2t였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개의 충격량이 같다라고 위에 니은에서 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기네. 그러면 힘은 어떻게 된다? 힘은 더 작아지고 나에서는 힘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8번 다음은 수레의 충돌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힘 센서를 장착한 수레를 벽에 충돌시키고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는 힘을 측정한다. 벽 앞에 스펀지를 설치하고 가를 또 수행한다. 그냥 벽이랑 부딪힌 경우와 스펀지와 부딪힌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탐구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가의 그래프 아래 면적을 S가라고 할 거고요. 나 그래프 아래 면적을 S나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두 개의 그래프 면적이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가가 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가에서의 충격량이 나에서의 충격량보다 더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가에서의 시간이 나에서의 시간보다 훨씬 더 짧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가와 나중에 누가 스펀지랑 부딪혔을까? 누가 더 푹신하게 쿠앙 하고 이렇게 부딪혔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나가 스펀지고 가는 그냥 벽에 부딪힌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 S 가는 가에서 수레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맞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우리 면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S 가가 S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봤는데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큽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가 더 큰데 가의 시간이 더 짧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의 힘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충격 완화의 원리예요. 59번. 그림은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모의 실험의 한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범퍼, 에어백, 안전띠 이 모든 것이 안전장치였고요.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친구죠. 찌그러지면서 계속 충돌하니까 늘린다. 들렸고요. 에어백은 인체 모형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준다. 맞습니다.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줘서 힘을 작게 해주는 충격 완화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친구였죠. 디귿 안전띠는 인체 모형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해줘요. 꽉 잡아주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튀어나가더라도 그 속도를 막아주죠. 천천히 부딪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60번.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충돌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들이다. 안전모와 자동차 범퍼가 있어요. 둘 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한다. 맞습니다. 찌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니은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하여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고요. 충격량은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61번. 그림은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모의 실험에 대한 세 학생 A씨가 대화하는 내용이다. A.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할 때 충격을 받는 시간을 증가시켜줘. 들렸죠? 그 다음에 에어백은 충돌할 때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를 작게 해주기 위한 장치야. 들렸죠? 안전띠를 매면 몸이 의자에 고정되어 앞으로 튀어나가는 위험을 방지해줘.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62번. 다음은 에어백이 탑승자를 보호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에어백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서 평균 힘의 크기를 작아지게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자, 이와 같이 충격 완화의 원리가 작용되는 안전장치를 골라보면 가,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시간을 길게, 힘은 작게. 태권도 선수의 보호대도 마찬가지로 충돌 시간을 길게, 힘을 작게 하는 충격 완화의 원리. 높이뛰기 경기장 매트도 앞에서 읽다시피 떨어지는 속도가 크더라도 두꺼워서 쿠앙 하고 부딪히니까 시간을 길게, 힘은 작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충돌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다. 자, 점프, 착지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린다. 자, 프린트에 있던 예시죠. 구부리면은 시간을 길게, 힘을 작게. 자동차 범퍼는 잘 찌그러지는 재질로 만든다. 잘 찌그러지니까 충돌하는 동안 시간은 길게, 힘은 작게. 태권도 선수의 보호대는 푹신한 재질로 만드니까 푹신해서 시간은 길게, 힘은 작게. 결론적으로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64번. 다음은 충돌과 관련된 과학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며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 충격 완화의 원리였죠? 이 원리가 적용되는 안정장치는 에어백, 충돌 시간을 늘려 꾸앙 하면서 푹신한 쿠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보호대 안에 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조용 에어매트도 마찬가지로 충돌 시 쿠앙 하고 부딪히게 시간을 길게, 힘을 작게 받게 해줍니다. 정답은 5번. 65번. 다음은 범퍼카의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범퍼카는 고무 범퍼로 쌓여져 있어서 충돌 시간을 길어져. 그 다음에 범퍼카를 타는 충격을 작게 해준다는 것은 힘을 작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에 예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기억. 빠르게 잡아당겼을 때 동전 위에
종이 위의 동전은 아래로 툭 떨어지죠. 얘는 관성. 니은 배에 매단 타이어도 푹신해가지고 충돌 시 배의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관성에 의해서 무거운 추가 정지 관성이 있어가지고 지진을 기록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관성. 들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66번. 다음은 학생 A씨가 자전거 헬멧 착용과 관련된 뉴스 내용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전거를 탈 때 헬멧과 같은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헬멧은 머리가 바닥과 충돌할 때 머리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자, 왜 이렇게 평균 힘을 줄여줄 수 있냐? 바로 시간을 길게, 힘은 작게 해주는 충격 완화 원리죠. 헬멧을 착용하면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이 짧아지면 큰일 나요. 충돌 시간은 길어져야 됩니다. 헬멧을 착용하면 충돌할 때 머리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아요. 틀렸고요. 얘도 틀렸지. A 틀렸고. C. 헬멧이 머리를 보호해주는 원리는 자동차 사고 시 에어백과 같이 보호해주는 원리와 같아. 맞죠? 둘 다 시간은 길게, 힘은 작게 해주는 원리였습니다. 자, 67번. 그림은 학생 A, B, C가 자동차의 안전장치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범퍼는 매우 단단해서 충돌해도 찌그러지지 않아. 큰일 나죠. 범퍼는 확 잘 찌그러져야 더 좋은 겁니다. 안전띠는 급정거할 때 관성의 몸을 앞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줘. 맞는 말이죠. 디귿 C. 에어백은 탑승자에게 충격을 가해주는 시간을 길게 해서 시간은 길게, 힘은 작게. 맞습니다. 정답은 BC. 68번. 그림은 자동차의 안전장치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에어백과 범퍼가 있군요. 에어백은 충돌 시간을 길게, 힘을 작게 해주는 역할이었고, 니은 범퍼는 충돌할 때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증가시키지도 않고 감소시키지도 않고 똑같이 일정합니다. 에어백과 범퍼는 충돌할 때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시간을 길게, 힘은 작게 해주는 거죠. 자, 이쪽은 조금 쉽다, 그치, 얘들아? 자, 69번. 그림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에어매트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에어매트는 사람이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시간을 길게, 힘을 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작용되는 안전장치를 고르세요. 자, 시간을 길게 푹신한 태권도 보호대 맞고요. 스펀지가 내장된 헬멧 푹신, 시간이 길어지죠. 유화 쿠션, 보호용 모서리 쿠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길게 해줘서 5번 맞고요. 70번.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머리보호대. 자, 머리보호대 안에 푹신한 재질이 되어 있어서 시간을 길게, 그리고 힘을 작게. 안전띠는 급정거할 때 승객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은 관성이었죠. 그 다음에 범퍼 접촉사고가 일어날 때 찌그러지면서 충돌 시간을 길게, 그 다음에 충격력을 작게 해주는 거였어요. 머리보호대는 충돌할 때 머리가 받는 평균 힘을 줄여주는 거 맞죠? 시간을 길게, 힘은 작게. 기억은 관성으로 설명되고 특히 정지 관성으로 설명이 됩니다. 디귿 자동차가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받은 충격량은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작아지지 않아요. 충격량은 변하지 않고요. 시간을 길게, 충격력인 힘은 작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3번. 다음은 자동차 안전에 대한 글이다. 자동차 충돌 사고가 일어날 때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은 잘 찌그러지지 않게 함으로써 자동차의 앞부분은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보다 더 잘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사람을 보호한다. 충돌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받는 충격량이 같을 때, 자, 충격량은 같아요. 그랬을 때 힘을 받는 시간을 길어지게 해주고 따라서 평균 힘의 크기를 어떻게 해준다? 힘은 길게, 시간은 길게, 힘은 작게 해준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기억, 자동차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기억은 충격량이죠?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 거. 맞아요. 니은, 에어백은 니은과 같은 원리로 사람을 보호한다. 시간을 길게, 힘은 작게, 맞죠? 그 다음에 힘은 작게 해야 되겠죠?
충격 완화는 힘을 작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소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안전과 역학적 시스템을 배웠는데 여기서 크게 중요한 거는 이런 공식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운동량 어떻게 구해요?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V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격량 어떻게 구해요? 충격량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 사이에서는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랬죠. 자, 충격량은 무거움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운동량의 변화량 어떻게 구한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나중 운동량 어떻게 구한다?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자, 빼는 거 옆에 밑에다가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였다. 자, 이거 이용해서 계속 문제를 푸는 거였고요. 여러분들께서 계속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을 그래프로 표현할 때 힘, 시간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충격량. 다시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숙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면 어려운 문제들은 없을 거고요. 충격 완화의 원리는 다양한 예시 상황들을 시간은 길게, 힘은 작게 라는 요거 원리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충격량은 변화가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요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